안녕하세요. 짱이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일이 휴무라 아주 기분 좋게 저녁 식사를 하고 들어왔어요. 보통은 제가 외숙일을 하는 날은 그 다음날 편집이 없거든요. 베란다에 저녁 때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하고 늦지막히 나왔더니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고요. 제 베란다 다육이들이 이제 물이 조금 적당하다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새 이렇게 하엽이 하나씩 두 개씩 잎이 좀 말라가는 모습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내일은 날씨가 엄청나게 춥죠. 영하권으로 가고 토요일 날은요. 낮에도 영하예요. 낮에도 영하기 때문에 물관수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녁에 잠깐 나와가지고 카메라 켜기 전에 한번 둘러보니까 요 박화장이 좀 물이 많이 고픈 것 같더라고요. 이 아이가 요렇게 하엽이 입장이 말라가지고 하엽이 이렇게 저 밑으로 보이죠? 한 장, 두 장 이렇게 보일 때쯤 그때쯤이면 제가 물관수를 하는데 다른 다육이들은 좀 입장이 통통하고 그런 다육이들은 그냥 물 고픈 아이가 없는데 이 아이가 많이 좀 물이 고파 보여서 잠깐 이렇게 꺼냈어요. 꺼내서 하엽을 손으로 한두 장 띄워주고 잠깐 카메라 준비하느라고 저 밖에다 내놨습니다. 어쨌든 오늘은요.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도 대부분 철수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어쨌든 안으로 들여놓고 창문을 닫아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카메라를 맨 처음에 보여드린 게 요거 바구니에 있는 아이들도 궁금하시죠? 제가 농장 영상을 올려놓고 나면 무언가 또 데리고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요거 보여드리고요. 또 박화장 안으로 들어가서 꺼낸 김에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가야 온기다육에서 온 아이들 언박싱 소개할게요. 베란다에서 매일 보여드리는 아이 질리시죠? 그 대신에 요거 하나, 두 개만 제가 물관수 좀 하려고요. 오늘은 박화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고 생각을 한답니다. 박화장은요. 봄에 진짜 예쁜 아이예요. 지금은 물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뿔거스름하게 물이 들었지만 이 아이가 봄 되면 이 생장점에서 꽃대가 올라와요. 다른 다육이하고 다르게 생장점에서 꽃대가 올라오는 게 특이점이고 그리고 그 꽃대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그 꽃대가 지고 나면 그 꽃대 옆에서 내내 생장점 바로 옆에서 자구가 꽃을 잘라주고 나면 자구가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꽃도 보면서 자구가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꽃을 보려면 봄에 이제 물관수를 잘 해야죠. 이 박화장은요, 줄기가 가늘은 아이예요. 관목형으로 나무 형태로 자라기는 해요. 저는 지금 강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한 3개 정도는 한 몸이고 나머지는 거의 강몸일 거예요. 베란다에서 이제 오랫동안 키우다 보니 이 아이가 베란다에 온 지가 한 4년 정도? 그 정도 되었을 거예요. 4년 정도 시간이 지나야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든다는 거 금방 안 예뻐져요.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강몸으로 되는 이유는요. 이렇게 줄기가 관목형 치고는 굉장히 가늘은 편이에요. 이게 최대치 붉은 박화장의 모습이랍니다. 뭐 더 많이 키워보지 않아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론상으로 공부한 건 그렇고요. 이렇게 줄기가 가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또 잘 부러져요. 분갈이 할 때도 잘 부러지고 또 살짝만 건드려도 잘 부러지고 또 이렇게 제가 나무꽂이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걸 안 해놓으면 옆으로 이렇게 휘어져요. 휘어져서 수영이 좀 난해하게 그렇게 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꽃대 옆에서 생장점이 올라오기 때문에 곧게 반듯하게 그렇게 안 자라요. 약간 15도 각도 정도로 기울어서 자구가 나서 수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또 부러뜨려서 하다 보니 저도 이제 수영이 그렇게 예쁘게 한 몸으로 키우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박화장의 특징은 꽃 모양을 하고 있는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에케베리아 종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아이는 특이하게 셋업류예요. 셋업류는 보통 입장이 동글동글한 홍옥, 오로라, 뭐 그런 아이들이요. 라울 이런 아이들이 이제 셋업인데 유일하게 셋업류 중에서 이렇게 꽃 모양을 가지고 있는 종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특이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셋덤 종류는 하영이에요. 봄부터 가을까지 성장을 하고 봄에 꽃을 피우고 겨울에는 휴면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겨울에도 조금씩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뭐 단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소량의 물관수로 그렇게 하는데 의외로 또 추위에 뭐 강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니에요. 최저 온도를 한 0도씨 정도까지는 견디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를 예쁘게 키우려면 이 물을 바짝 말렸다가 한 번 줄 때 듬뿍 주는 거 그런 걸 해야 되고 웃자름이 굉장히 심한 아이거든요. 꽃대도 웃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관리를 하면 아주 심란하게 수영이 진짜 정신없이 일로 뻗치고 절로 뻗치고 그렇게 자라요. 그래서 물을 조금 마디게 굶겼다가 한 번 줄 때 듬뿍 주는 거 그런 식으로 하고 물론 햇빛바람 많이 쐬어주고 이걸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특이점은 이 아이는 꽃을 보거든요. 대부분 그 노란 꽃이 예뻐가지고 이 녹빛하고 핑크색의 노란색 대비가 이뻐서 꽃을 좀 보기도 하는데요. 수영이 삐뚤어지고 안 예쁘지기 때문에 꽃을 일부러 안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병충해에 조금 강한 편이랍니다. 이런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깍지가 생겼다든가 이런 걸 경험을 못했고 목질화가 되어서 이렇게 목대를 올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물음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줄기가 잘 부러진다는 거 대신에 뿌리가 잘 내려요. 제가 줄기가 딱 부러지면 이렇게 위에다가 옆에다 이렇게 꽂아 놓거든요. 그러면 뿌리가 금방 내려요. 저렇게 마른 듯이 있어도 물만 잘 주면 얼굴을 또 잘 키운답니다. 그래서 박과장의 특징을 알고 키우시면 또 키우는 재미도 있고요. 꽃을 보는 재미도 있고 그렇답니다. 이 아이를 오늘 물 챙겨주려고 제가 언박싱 궁금한데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해 이렇게 하고서 요 물 챙겨줄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 물 챙겨주는 것도 자꾸 잃어버려요. 요거 물을 좀 챙겨주려고요. 요즘은 날씨가 좋아가지고요. 제가 입장에도 조금 물을 주는 편이거든요. 요거 물에다가 아무것도 안 섞었어요. 그냥 맹물입니다. 요번 추위 때 제가 되도록이면 물관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요 박화장은 잎이 이렇게 말라 있으면 물을 조금 줘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물관수 할 때 요 아이를 빼놓고 물관수를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가지만 물관수를 좀 한 다음에 제가 요 언박싱 궁금한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요거 제가 지금 막 들어오면서 보니까요. 입장이 이만큼 좀 벌어졌어요. 이거 뭔지 아시겠죠? 티벳 젤리예요. 티벳 젤리가 드디어 입장을 이렇게 벌렸습니다. 입장이 하도 옹다구리고 있는 상태로 6개월 이상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기다려야 되는구나 했는데 제가 이번에 농장에 가가지고 이 잎이 벌어진 모습을 보고 왔잖아요. 그리고 또 물도 의외로 또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꽃이 아니고 이 이파리예요. 이파리가 꽃 모양으로 나온다 하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물을 말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꽃잎이 에리에리한 것 같아가지고 꽃에는 직접 물이 들어가지 않게 이게 방법이 옳은 건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물관수를 조금 한답니다. 꽃이 벌어지다가 말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물관수를 한답니다. 궁금하셨죠? 이거 살짝 피어서 이 잎이 꽃 모양처럼 나오면 그것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야 옮기다에서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요번에도 또 6개가 넘었죠. 분갈이도 제때 못하면서 또 품어오기는 또 왜 이렇게 많이 품어왔어? 하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제 베란다에서 제가 언박싱 할 때마다 바구니에 담겨진 아이들 보여드릴 때마다 그 아이들 2개씩 분갈이 다 했어요. 요것만 남았어요. 요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 페라가모예요. 페라가모를 제가 데려와서 분갈이 해가지고 부여분에 심겨서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뿌리 활착도 하기 전에 시집을 보냈어요. 그 아이가 마음에 쏙 든다고 하셔가지고 아주 귀하신 분께 시집을 보내고 나니까 또 이게 아쉽잖아요. 눈에 아른거리고. 그래서 페라가모는 제가 주문을 해서 사장님께서 갖고 오셨다라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갖고 싶어서 요 페라가모를 주문을 해드렸어요. 요번에 데려왔는데 이렇게 3두짜리가 하나 있어서 제가 제일 먼저 현장에 있는 특권으로 3두짜리를 골라왔습니다. 페라가모 또 한 번도 안 키워봤어요. 키워보려 했는데 시집을 가는 바람에 이렇게 한번 또 다시 데려왔고요. 또 하나는
아, 요것도 이쁘죠. 요거는 이제 그린 해가지고, 요 초록색이 예뻐서, 초록색에 빨간색 손톱을 갖고 있는 게 이쁘더라고요. 요거는 사장님께서 한번 키워보라고 추천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예쁜 아이다고. 그 이름이 그리스나랍니다. 신품종이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새로 나오는 신품종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정보가 거의 없어요. 학명도 없고 교배종들은 거의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삼두로 분지를 하더라고요. 요게 이제 철화로 엮였다 풀렸다 뭐 그런 성격이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은 약간 철화처럼 누우려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빨간 아이들한테 질려가지고 아니, 그 질린 건 아니고요. 사이사이 섞어서 놓으면 예뻐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그리스나 이름도 이쁘죠. 군생으로 한번 키워보려고 8cm 포트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하나 모았습니다. 그린하죠. 이름이 이제 그린빛이 강해서 그렇게 지었을까요? 그리스나 이름도 이뻐요. 자, 이렇게 그리스나를 하나 품어왔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알록이 달록이 제가 색감에 조금 많이 취약하잖아요. 색감 예쁜 애들만 보면 눈이 훅 돌아가요. 이런 거는 제가 여러 버전으로 여러분들께 농장에서 크고 작고 그렇게 소개를 했던 아이인데 한 번도 품어올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제가 데려왔어요. 늦가기로. 요거는 영상에 담지는 않았는데요. 그 앞전 영상에 보여드렸던 아이예요. 시시밍이랍니다. 시시밍도 여러 번 보여드렸죠. 제 기억으로 최근에 두세 번 판매 영상에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숫자가 좀 작을까봐 못 데리고 왔고 요번에는 몇 개 안 남은 다 나가고 이제 몇 개 안 남은 거에서 이렇게 두 개 다 같은 거예요. 시시밍인데 요거는 색감이 예쁜데 조금 사이즈가 작아서 요거 하나만 콩분에 심어주기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제가 콩분 시리즈를 하나 만들려고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그 콩분이 없어요. 구하기가 제가 원하는 콩분을 지금 못 구해가지고 요거를 그냥 합식을 해버릴까 이렇게 나중에 이제 분리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 두 포트를 데리고 왔어요. 요거는 이제 색감은 좀 덜한데 얼굴 사이즈가 그 중에서 이렇게 조금 컸어요. 그래서 작은 아이 하나, 큰 아이 하나 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요거는 따로 심어줄지 합식을 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근데 진짜 색감 너무 예쁘죠. 아주 빨간 것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흐릿하지도 않으면서 다져진 모습이 이렇게 좀 주황색에 짙은 색 이런 게 예쁘고요. 가 쪽으로 또 색감이 완전히 다 입장 전체에 들어간 게 아니고 테두리 쪽으로는 색이 없어요. 그게 또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시밍을 늦가기로 여러분들 아마 판매 영상에서 저보다 먼저 구해서 지금 키우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저는 늦게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한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요거는요 시시밍하고 너무 많이 닮았는데 색감만 달라요. 이 아이를 보면서 제가 한아름하고 좀 색감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 입장이 이렇게 분지하는 거 보세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인가요? 명색이 사두인데요. 요거 이름이 모이칸이에요. 모이칸은 제가 아마 키우고 있을 거예요. 키핑장 어딘가에 있을 거고 이름이 낯익어요. 그 정도로만 기억을 합니다. 키핑장을 자주 안 가니까 있는지 없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근데 제 머릿속엔 있어요. 근데 요 모이칸이 요렇게 예쁜 색감을 갖고 있는 아이는 또 제가 처음 봐요. 제가 키우는 모이칸하고 또 다른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농장에서 키워서 내보내는 농장이 다르면 달기 모습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요거하고 요 시시밍하고 같이 옆에다 나란히 놓고 색감 비교하면서 좀 키우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요것도 하나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8cm 포트에 있는 아이인데요. 요거 소형분 뭐 그런 데다 심어주고 요 얼굴이 갈라져서 제대로 원래 그 생얼로 딱 터트려주면 3, 4두 군생이 되겠죠? 그 모습을 한번 보려고요. 그런 키우는 재미, 뭐 그런 것도 좀 보려고 또 이렇게 모이칸을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 2, 3년 전부터 이 모이칸은 봤던 것 같아요. 키핑장 어디선가에서 크고 있는 아이하고 좀 비교 좀 한번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쉴이에요. 저도 처음 키워보는 아이인데요. 이름이 예뻐서 그 영화를 연상시키게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도 하다 신품종이다 싶어서 하나 품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에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날 영상에 소개시켜드린 아이들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뭐 사장님 말로는 한 종류 빼고 다 완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언제나 늦게 주문을 할 수밖에 없는 시청자분들께 너무 정말 죄송해요. 이게 숫자가 어쨌든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봄이잖아요. 봄이니까 또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CC밍도 여러 버전으로 나오잖아요. 다른 버전으로도 또 나오니까 요번에 놓치셨다 하더라도 봄이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좀 기다려 보시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아이를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거는요. 로리스라는 아이예요. 로리스는 색감이 조금 오묘해서 데려온 아이예요. 요거는요, 백분 속에 보랏빛이 있어요. 보랏빛이 있는데 요즘 제가 좋아하는 아주 짙은 색 보랏빛이 아니에요. 옅은 색 보랏빛이에요. 제가 지금 물을 주느라고 물을 조금 끼얹었더니 물을 이렇게 맞았잖아요. 그 맞은 부분의 색감이 연한 팥죽색이라고 할까요? 그런 색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제게 없는 아이라 처음 키워보는 아이라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모리스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아가까지 해서 3두짜리로 이렇게 데려왔어요. 이거는 농장에 제가 몇 포트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이게 아마 다른 판매 영상에 올라가가지고 판매가 다 종료되고 몇 포트 남아있는 그런 아이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처음 보니까 이렇게 데리고 왔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다른 영상에서도 요즘 요 아이가 많이 올라오는 걸 제가 봤어요. 요거는 자금우라는 아이예요. 자금우는 홍포도의 교배종으로 알고 있어요. 홍포도를 많이 닮았죠. 입장 모양새도 그렇고 키우는 성격 또한 홍포도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홍포도는 대화금의 교배종인데요. 이 아이는 또 그 홍포도하고 다른 거하고 교배를 해서 이렇게 생장점에서 자줏빛이 올라오는 게 특이점이고요. 자금 후 요게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키우면서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홍포도를 키우는데 초보 때부터 키웠었거든요. 키핑장에 조금이 콩분으로도 있고 또 홍포도 금도 있고 몇 아이 있어요. 근데 그냥 근근히 키웠다고 할까요? 약간 까칠한 면도 없잖아 있고요. 병충해에 조금 취약한 편이기도 하고 또 물을 제때제때 안 주면 말라트리기도 하고 물을 또 너무 과하게 주면 입장이 터져버려요. 그런 성격이 있는데 요 아이도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요거는 사장님께서 한번 키워보라고. 요거는 제가 선택해서 데려온 건 아니고 사장님께서 이제 요 아이들을 이렇게 골랐는데 제가 이제 숫자에 대한 제약을 조금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게 조금 안쓰러워 보였는지 요걸 하나 포장을 하시면서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업동이로 딸려온 아이예요. 그래도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데려오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어렵고 난이도가 조금 있어도 다양하게 키워보고 또 키워봐야 성격도 알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번에는 가야 옹기다육에서 사이즈가 좀 작죠? 아무래도 공간적인 제약도 생각을 하기는 했고 사이즈가 커지면 또 곧바로 베란다에서 머물지 못하고 곧바로 키핑장으로 쫓겨나거든요. 요거 하나 빼먹을 뻔했네요. 언박싱 한다고 저거 보여드린다고 박과장 보여드린다고 맨 처음에 빼놓고 이 아이는요 뉴보아라는 신품종이에요. 저도 처음 키워보는 아이인데요. 요것도 옥빛이라고 할까요? 이 맑은 하늘빛에 이 자줏빛으로 물이 들어있는 모습이 좀 이쁘더라고요. 신품종이라 뭐 정보는 없겠지만 군생으로 뉴보아라는 아이를 이렇게 품어왔습니다. 저도 이제 새로운 아이 또 처음 보는 아이 이런 아이들을 도전하고 싶은 마음은 꾸준히 있어요. 옛날 다육이를 유난히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신품종은 하나씩 이렇게 키우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새로운 재미를 그런 식으로 보여드릴까 싶어가지고 데려온 뉴보아랍니다. 이쁘죠? 자, 그렇게 해서 숫자가 이 정도 되었네요. 요번에 휴무가 하루가 더 주어지죠. 그래서 이번 추위 오늘 밤하고 내일 하고가 최고 추워요. 그 사이에 제가 휴무 기간 동안 저 거리대 정비를 전부 할 거예요. 거리대 정비해서 완전히 노숙할 수 있는 준비를 하려고 한답니다. 이번 마지막
강추위에 물관수 하지 말라면서 물관수를 2개를 했어요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요거 베란다에 문 닫아놓고 베란다에 둘 겁니다. 이렇게 물관수를 살짝 했다고 해도 너무 따뜻하게 두면 좋지 않아요. 저는 조금 춥게 시원하게 그렇게 관리를 한답니다. 어쨌든 이번 추위에 냉해 피해 없으셔야 되고요. 또 엄마들 건강 꼭 챙기세요. 마지막 추위에 또 콜록콜록 기침하고 다니면 남들한테 눈치 보인답니다. 건강도 챙기세요. 자, 오늘은 짱이맘 이렇게 가야 옹기다육에서 들어온 새 식구들 소개시켜 드리고요. 부지런히 분갈이 해가지고 화분에 앉혀진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